올여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18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일 핸드폰에 울리는 폭염주의보는 물론 어디를 가든 찜통더위, 전국열대와 이런 단어가 뉴스에 빠지질 않죠. 여러분, 요즘 이 더위 진짜 실감나시죠? 저희 집은 6월 말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7월 들어서는 전기세가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예요. 에어컨을 켜긴 켰는데 괜히 자꾸 껐다 켰다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전기요금 걱정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며칠 전 부모님 댁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면서 34년 경력의 설치 기사님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에어컨 사용법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켜고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가 전기세를 반으로 만드는 핵심이었더라고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한 달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방법 8가지와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세 절약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내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인버터형이지만 10년 이상 된 제품은 정속형이 많다고 해요. 정속형은 실외기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다시 더워지면 켜지고를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출력을 줄여서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속형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절약이지만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를 아낍니다. 이걸 모르고 인버터형인데 껐다 켰다 반복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쓰는 겁니다. 내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게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켜두세요. 기사님이 최근에 설치한 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32평 아파트에 설치된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는 고객이 하루 3-4번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셨는데요. 7월 한 달 요금이 12만 6천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기사님 조언대로 90분 이내 외출은 그냥 켜두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다음 달 요금이 5만 원대로 줄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인버터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한 뒤엔 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켜두는 게 전기 절약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오히려 껐다 켰다 하는 게 손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땐 당연히 꺼야 절약이 되는 줄 아시는데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그게 오히려 전기를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인버터형은 껐다 켤 때 실외기가 처음 5분간 3배의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가정은 30분가량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가 했더니 한 달에 전기요금이 5만 5천 원 넘게 더 나왔대요. 근데 그걸 그냥 켜둔 채로 외출했더니 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병원처럼 1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고 다녀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냉방을 먼저, 제습은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전기 소모가 적다는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습도 80% 장마철 날씨에 제습 모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실외기가 계속 작동해 1시간당 평균 1.3 전력을 소비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냉방 모드는 0.9로 오히려 더 적은 전력을 썼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받은 방법은 처음 1시간 정도는 냉방으로 온도를 낮춘 다음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온도는 유지되고 습기만 쫙 빠지니까 집이 훨씬 쾌적하고 시원해져요. 실제로 장마철에 제습만 썼던 댁에서 냉방 제습 순으로 바꾸고 나서 전기세가 1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습한 날씨에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틀면 온도는 안 떨어지고 실외기만 계속 돌아가 전기만 많이 나가요. 네 번째 팁은 바람 방향과 에어컨 앞 공간입니다. 바람은 무조건 위로, 천장 쪽으로 설정하세요.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틀면 발만 시원하고 천장 쪽은 여전히 더워서 실내 전체가 식질 않아요. 그래서 실외기가 계속 강하게 돌고 전기세는 올라가요. 반대로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면 시원한 공기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골고루 퍼지면서 냉방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벽걸이형 에어컨은 바람 방향을 수동으로 위로 설정해 주시고요. 스탠드형, 즉 타워형 에어컨은 보통 좌우로는 자동 회전이 되지만 상하 방향은 리모컨으로 따로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탠드형 에어컨 이용 고객들이 상하 바람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위로 고정만 해줘도 냉기 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10에서 15% 이상 절약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꼭 리모컨에서 바람 방향 상하 설정 확인해 보시고 천장 쪽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에어컨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나 큰 장식장이 있으면 찬바람이 제대로 퍼지지 못해 냉방 효율이 떨어져요. 에어컨 앞 공간은 최대한 시원하게 열어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리모컨 속 마법의 버튼, 바로 오토 AI 에코 모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시된 인버터 에어컨 중에는 AI 절전, 스마트 냉방 같은 이름의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AI 모드는 실내 온도, 습도, 사람 수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냉방 강도와 작동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에어컨에 AI 모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델에는 오토, 자동, 에코 절전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출력이 줄어들고 필요한 순간에만 실외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기사님이 설치한 두 가정을 비교해보니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만 원이 넘었고 오토 모드로만 쓴 집은 5만 원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단 AI 모드는 처음 30분간 학습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 동안은 리모컨을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해요. AI 기능이 없더라도 오토, 절전, 에코 버튼이 있다면 꼭 눌러서 사용해보세요. 수동 냉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 팁은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입니다. 기사님이 실제로 실험한 사례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같은 아파트의 남향 베란다에 창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기 전과 후에 실내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오후 3시에 최대 3.8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커튼을 설치하기 전엔 실내 온도가 31.5도였고 설치 후엔 27.7도였어요. 이 차이는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작동하는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커튼을 설치하기 전에는 실외기가 1시간에 평균 45분 이상 가동되었던 반면 커튼을 설치한 후에는 30분도 안 돌아갔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한 달 전기세가 22,000원 정도 줄어든 집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막아도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썬팅 필름으로 햇빛을 무조건 꼭 차단해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는 무조건 닫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터 청소. 이건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기사님이 어떤 집에 갔더니 7년간 필터를 한 번도 안 닦아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전기세도 15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필터만 닦았는데 다음 달엔 7만 원대로 떨어졌대요. 진짜 말 그대로 10분 청소로 5에서 7만 원 아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팁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활용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한쪽 구석에서만 돌고 있다면 아무리 틀어도 실내가 균일하게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바람을 순환시켜주면 설정 온도가 도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만큼 에어컨 작동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뉴스 보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서큘레이터 사용 시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실내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도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기세는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를 보도했어요. 이는 전체 소비 전력의 30% 절감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가 있는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며 전기세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하절기 지원은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아직 신청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있어요. 작년보다 같은 달 전기를 3% 이상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이 지급돼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건 진짜 모르면 손해보는 혜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8가지 에어컨 절전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 팁은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매달 전기요금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에어컨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혼자만 알지 말고 함께 절약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꿀팁들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에 전기세 절약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